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인기 대폭발 코너입니다. 네, 정봉주의 PSI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역술인협회 회장님으로 지금 재직해 주신 봉도사. 어제 집사람하고 밤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와인을 새벽 5시까지 마셨거든요. 네.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어딜 가서도 그렇게 즐겁게 네.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냐 해서 난 당신이 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귀에 안 들어온다. 내 얘기만 한다. 어느 상황에 가서도 이 무슨 상황인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얘기만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기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겪기로도 상대방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길게 해도 네. 표정에서 그 동공이 약간 풀린 상태로 마치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쳐다보고 있는데 왜 쳐다보냐면 네. 그 사람 입은 뻥긋뻥긋 거리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동공이 약간 풀려 있는 상태로 쳐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이 닫히는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이 언제 닫히나. 한 가지 공지드릴 게 있는데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약 한 달간 매주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약 한 달간. 매주. 근데 과연 이 한 달이 계속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는 이 방송이 얼마나 재밌느냐. 또 하나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보느냐에 달려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봉도사, 봉원장, 봉소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한 달간 이 방송을 열심히 클릭을 하셔야 이 방송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한 달 동안 매주 해줘라. 그다음 또 그다음에도 매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시청자들이 우리가 이 부탁을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거 우리가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갑 아닙니까 이게? 손해는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님에게. 지금 방송 나오라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SBS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위에서 자르라. 사장이 듣고 사장이 토론하는 거 듣고 저 인간 도대체 누구냐 청 모시기다니 게 누구 뭐 잘리는 거 보고 싶냐 그래서 잘렸습니다. 재밌는 게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7일 날 정모를 했어요. 저희 카페 미래 권력들. 현재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서울역 앞에서 카페를 하는데 미래 권력스. 근데 이제 그 벽에다가 뭐 정봉주와 미래 권력스하고 막 풍선 붙이고 미래 온 사람들이 이 플래카드를 붙여놨잖아요. 알았어, 자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술을 드시던 이제 50대인데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죠. 정봉주가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래 권력스 회원들이 BBK요. 그러니까 그 막가파 의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나 막가파 좋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막가파 의원. 그러면서 개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 느낌, 우리 그 회원들 느낌에는 자기들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마치 한 20살 아래에 얘기하듯이 걔 나 마음에 들어. 걔 막가파 열심히 해. 근데 지금 국회의원인가? 왜 팬카페가 다 있지?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대답을 하라고 풍선만 붙였다. 자, 잡담 그만하고요. 이제 바로 의뢰사항 들어가겠습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이거 난립니다. 성희롱 발언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신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신문과 TV로 많이 모이고 있죠. BB 이제 이게 9시 시작하면 이명박 뉴스부터 나오니까 다 떠났거든요, 방송에서. 이제는 이 강용석 의원 때문에 한나라당 이 기사를 좀 보려고. 그리고 이게 발언들이 말이죠. 언론들 쓰기 딱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언급 나오고 나경원 의원도 나오고 품평회 했죠. 박근혜 전 대표도 등장하고 유명 정치인들이 다 등장해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없었더라면 번호를 땄을 것이다. 전화를 땄을 것이다.
야,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저는 요거는 뭐랄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일국의 대통령이 예. 와이프 눈치다 보면 이 소심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각도에서.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다. 명예훼손일 수 있다. 아니 별명이 불도저인데. 불도저 그렇죠. 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으로 읽힐 수도 있다. 예. 하고 하는 견해가 일각에서 있습니다. 제 견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사건 보면요. 야, 지금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심각한 취약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느냐. 예? 지금 오리집이라 그러잖아요. 그 레임덕이라고. 네. 이게 레임덕이 아주 적나라한 증오를 보여준 거예요. 스토리를 쭉 추적을 해봤더니 근데 이게 어디서 터져 나온 겁니까? 최초로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예,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본인 했는데 입으로 얘기했을 리는 없고. 제보한 겁니다. 그래요? 제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여기서 보면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앙일보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 우리가 조중동이라 그러잖아요. 네. 조중동은 현 정권과 밀착 관계에 유착 관계에 있다. 네, 밀원 관계에 명백한 있다. 사실이고. 명백한 사실이죠. 네. 조중동이 현 정권의 눈치를 안 본다 이거예요. 중앙일보가. 첫 번째. 네. 또 하나는 중앙일보가 무언가 현 정권으로부터 섭섭한 내용이 있었다. 지금 벨이 꼴린 거군요, 뭔가. 그렇죠. 조중동이라고 했는데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동아일보 쪽으로 대단히 혜택이 기우는 듯한 것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가끔 비판적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중앙일보가 이 조중동 중에서 사랑을 받는 대통령의 사랑을 총애를 받는 것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 먹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나오는데 그전 같으면 물 먹었어도 보도를 못 합니다. 물 먹었다. 그래? 너네 이제 이미 권력이 기우는 권력인데 석양에 지는 해가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냐. 그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건 뭐 종편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우리 추정인데. 근데 이제 왜 그런 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추정과 판단은 틀립니다. 네.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위의 여성 비하 발언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성희롱에 가까운. 그 교수가 말씀한 거 아니에요? 네네. 지난해에도 나왔는데 혹시 학생들도 그랬죠. 비슷한 얘기가 지난해에도 나왔는데 그때는 기사가 하지 않았다. 묻혔다. 그때는 소문만 돌다 그냥 묻혔다. 왜냐하면 보도해주는 언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서슬퍼런 권력이었거든. 이 보도가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레임덕 현상이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가 무언가 섭섭한 것을 속내를 드러냈다. 그리고 아까 김호준 총수께서 지적했듯이 언론이 쓰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감정을 적나라하게 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정치하고 성적인 게 겹쳤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예. 원래 정치하고 그 섹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이슈인데 그 합쳐놨으니 뭐 대박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는 보도를 못하고 올해는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한나라당이 서둘러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조치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좀 편도 들고 의총을 하는데 의총에서도 별 이견 없이 아마 제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제명으로 가는데 한나라당에서 서둘러 이것을 진화한 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예, 보궐선거도 있고 그런데 한나라당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 강용석도 이제는 뭐 자기도 의원인데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러겠냐면서 지금도 제명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상대로 고소하고 자기는 뭐 억울하니까 이게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정확하게 전문용어로 맞짱 뜨고 있는 거거든요. 한나라당 상대로. 이 집안이 이제 완전히 그 콩가루 패밀리가 되고 있구나. 딱 제명하면 옛날처럼 무서운 그 대통령하고 또 먼 사돈 관계라 그러잖아요. 나 제명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대통령 권력이 무서울 때면요. 찍소리 못하죠. 한나라당이 서둘러 진화한 이유는 저거 잘못 놔두게 되면 다른 제보가 언론사에 이게 빗발치지 않겠느냐. 뭐냐면 의원들이 농담 수위가요. 이게 높습니다. 의원들의 농담 수위가. 근데 이 농담 수위가 의원들끼리 있을 땐 관계없는데 다른 분들이 있을 땐 농담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농담이 아니라 의원들이 하는 건 진담 아닙니까? 그렇죠. 수위가 높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저도 이렇게 국회 회관 가서 국회의원들 있는 거 보면 예. 그분들끼리 또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한 8, 90%는 농담이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표정인데 대화 내용은 밥 뭐 먹으러 갈까? 가까이서 들어보면 예.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의원 눈곱 꼈어. 아니 본회의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예. 본회의장에서 귓속말로 막 하면 보통 밥 먹으러 가자 어디로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제 뭐 술 많이 먹었어? 근데 자기들끼리야 예. 그 직업의 특수성도 이해하고 그런데 국회의원 다른 분들이 들을 때 그렇죠. 위험 수위를 넘나들어요. 일반인들이 예. 바라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한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농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끼리는 자기들 그 긴장도 풀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밖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그 말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한테 하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요즘은 유머 강박관념이 있어요. 21세기 정치인은 유머 없는 정치인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막 유머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죠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타고나는 거거든요 대부분. 타고나는 것도 타고나는 거지만 본인이 진실되면 자기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즐거워하는 거지. 뭐 유머를 뭐 억지로 뭐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래 갖고 즐거운 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말이에요. 예. 이중 성격을 하면서 사람을 재밌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저처럼 솔직하게 깔때기로 들어가려고 그럴 것 같으니까 딴청하고 계셔. 언제 또 자기 자랑으로 연결되나 했더니 또 여기서 틈을 보고. 국회의원들에서 유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버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이거는 강용석 의원 발언은 유머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뭐 예, 아나운서 다 줘야 된다. 이건 유머가 아니죠. 예, 유머가 아니죠. 그리고 의원들 다 품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용석 의원이 참 이게 그 한나라당은 전체 의원들이 특징이 오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 오만의 결과예요, 네. 이게.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한나라당 의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이분들이 별로 남부럽지도 않고 그렇죠. 또 있는 상태로 어릴 때부터 자랐고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대 3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 얼마나 네. 잘 나가는 집안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집안도 대부분 넉넉한 예. 편이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자기의 지위, 돈, 예. 권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예. 발언들이 근데 연장소설에서 나온 게 그렇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분들 성향을 보면 이분이 한 90학번 내지 네. 89학번쯤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젊은가요? 그러면 그렇게 젊으면 89, 90학번쯤 되든 41이니까. 근데 17대 때 35, 6쯤에 네. 마포의 정청래 의원한테 고배를 마신 거예요. 그랬죠. 정청래 그랬죠. 의원. 근데 정청래 의원 땅을 치겠군요 지금.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80년대에 아주 열심히 학생운동을 한 네.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뭐 시민사회운동, 특히 조선일보하고 싸우는데 아주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좌빨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의원님은 설렁설렁 투쟁하고 있죠.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정청래 의원한테 총폭탄이 되어서. 예. 이분은 근데 보세요. 93년도쯤에 92년도인가 93년도쯤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이 사회 상황이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로 넘어가고 노태우가 위장민주주의를 한다고 막 사회를 막 그 분탕질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그럴 때 학생운동을 열심히 할 때요, 그때도. 네. 그때 자기는 골방에 앉아갖고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로부터 외면했던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 누굴 제일 싫어하냐?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17대 때, 자기는 이 사회 주류의 길을 걸어왔는데, 17대 때 정청래, 학생운동 열심히 한 사람 양아치라고 부르거든요. 저런 인간한테 내가 지다니. 그리고 다시 18대 때 됐잖아요. 이기니까 아마 쾌감이 배가 됐을 거예요. 그냥 기고만장한 삶을 내 사는 세상이 거죠. 드디어 왔다. 내 세상이 드디어 왔다. 대통령과 먼 사도이지만 사돈까지 되고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 나이 대에서는 사실 무서울 게 없는 굉장히 게 무서불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 무서울 게 없다. 불 위에서 무서울 게 없다 이 정도인가요? 야, 무서워.
그래서 이런 성향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냐.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한테 떨어졌으니 정청래 의원 욕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저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왜 훌륭하다고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은 파이터 근성이 있어요. 그건 확실하죠. 확실한 파이터 근성이 있어요. 저는 정치를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 의원들 사이에서 왕따입니다. 호불호 분명하고. 굉장히. 호불호 분명하고. 네. 그럼 막말하고. 막말한지 몰라요. 맨날 유시민 공격하고. 그랬었죠. 유시민 박사라 그래, 자기가. 유시민 공격하고. 특히 유시민 전 장관을. 네. 그 유시민을 누르면 자기가 유시민 위치에 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 어쨌든 유시민 전 장관은 전청래 전 의원한테는 별말 안 했는데 예. 전청래 전 아니 대응하면 비슷한 위치가 되니까 대응을 안 하죠. 전청래 전 의원이 끊임없이 그러면 들었죠. 끊임없이. 예. 네. 그런데 어쨌든 파이팅 근성이 튀어나요. 그리고 정동영 당장을 밀었거든요. 네. 한 번 민 사람에 대해서 이 로열티 충성심은 무척 또 강해요. 그래서 정치는 저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냥 어디 가서 정청래 의원 칭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번 그 시장 선거 때 네. 형 나 시장 선거 나갈까? 그래서 그래? 자격 있어 나가. 한 명 쑥뜨기 전에요. 네. 당신 자격 있어 나가. 그랬더니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말 했다고요? 예. 네. 나 자격 그래? 자격 있어 나갈 때 깜짝 놀랐더니 왜 안 웃어? 나도 왜요? 농담으로 했는데 아니 본인은- 자기가 어디 가서 진짜 반은 진심이 있죠. 얘기하면 다른 데서 다 웃으니까 야 네가 무슨 서울시장을 하냐? 근데 나만 진지하게 너 자격 있어 나가 그랬더니 근데 형 왜 안 웃어? 너 진짜로 자격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근엄해져요. 이 양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난 자격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자격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예. 그 정청래 전 의원이 그 말을 하자. 예. 본인 생각에 발언하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요. 네, 나도 나갈. 정청래 의원이 자격이 있으면 전 자격을 뛰어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쭉 알기로는 본인도 저도 서울시장 나가려고 준비했었죠. 네, 서울시장 예. 나가려고 혼자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혼자 아무도 준비했고, 모르게. 한 사람이 인정해줬어요. 지금 양천구청장 된 이재학 구청장이 형님 나 형님 밉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만.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네. 정청래 전 아니, 의원 근데 심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정청래 의원을 전 좋아합니다.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강영석 의원 얘기를 다시 그런데 이제 넘어와서. 그래서 강용석 의원은 네. 한나라당에서 제명할 건 뻔할 거고요. 제명했죠. 아니 의총을 거쳐야 돼요. 의총 의총을 확정 안 거쳐야 돼요. 됐군요. 확정이 되죠. 네. 그리고 한나라당의 요즘 추세로 보면 빨리 이런 것을 꼬랑지를 치지 않으면 그렇겠죠. 다른 데로 이게 불이 확 번질 수 있다. 근데 요즘 이 한나라당이 불이 계속 나요. 불이 계속 나죠. 그 오늘 이 녹화는 오늘 예. 오전에 남경필. 부인 사찰. 부인 사실은 사찰. 남경필 의원 사찰도 아니고 예. 부인 사찰이 훨씬 더 이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네. 남경필 의원이 사선이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0대. 그때 보궐선거에 네, 됐고. 굉장히 빨리. 그래서 사선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본인은 한 번 하고 떨어졌으니까 충격적이겠죠. 아니요. 오죽하면 네. 사선 의원의 부인을 사찰할 수 있을까? 오죽 당내에서 아니면 네. 오죽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이 좀 그 도전적인 정치를 안 한 거예요. 만약 우리 부인 사찰하잖아요. 지금 저는 남경필 의원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을 만만하게 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만만하게 본 거죠. 지금요 저거 슬그머니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뭐 일부 평론가들은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은 김영민 평론가를 얘기하는데 요즘 김영민 평론가 잘 나가고 있어서 배가 아파 죽겠어. 어떻게든지 좀 조져갖고 끌어내려야지. 김영민 평론가 예리해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좀 가끔씩 좀 가르쳐줘야겠다. 네. 한나라당의 내부 시사 장학 퀴즈하고 좀 경쟁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마산 MBC도 나가고 무슨 DMB도 나가고 그래서 이미 우리를 뛰어넘었어. 김원준도 아무 데서 써도 안 부르잖아요. 요즘. 정권이 끝나야 부르지 않겠는가. 좀 있으면 부를 거예요. 내년 초쯤에. 내년 초쯤에? 제가 그건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연말서부터 입지를 했고 내년 초에 방송 개편할 때 하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TV는 안 되고 케이블 아니면 라디오. 그때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같이 좀 묻어갖고. 그런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거 갖고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자중질환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의원들 본인들도 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중진을 예. 할 정도면 나도 하지 않겠나. 예, 그래서 못 댐빕니다. 내 뒤도 사찰하지 않았겠냐. 이놈들 봐라. 우리까지 사찰했어? 하고 덤비는 거는 민주당이죠. 왜냐면 뒤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사찰했어? 그럼 얼른 집에 전화했고 우리 뭐 걸릴 거 뭐 없나? 확인하고요. 네. 실제로 저는 남경필 의원이 뒤에 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혹은 야당 의원이 이랬으면요. 배후에 이렇게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 의원을 만나서 네. 출마하지 마라 18대 때. 그렇죠. 그 시기에 우리 집사람 회사를 조사한 것 같다. 네. 이런 게 보도 내용 아닙니까? 네네. 그럼 지금 남경필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나 가만두지 않겠다. 영포의 실질적 배우로 알려져 있는 네. 이상득 의원직 사퇴 요구하겠다. 그럼 거기서 기자들 몰고 이상득 의원 방을 가는 거죠. 네. 의원실 가고 당장 나와라. 해명해라. 당신 배우 아니냐. 이러고 정면으로 싸움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못하나. 못하죠. 왜? 뭐가 걸려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실한 클리어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못한다면. 그리고 당에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뒷조사가 온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불편하시다. 세게 치고 나갈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세게 치고 나갈 수 없는 인물인데 이상득을 나가지 말라 그래? 저거 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별로 무섭지 않은 상대가 그럼요. 그래서 제가 들이받으니까 홍군형을 내줬다. 사선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국회 들어갔고 얼마 전에 작년쯤인가 공을 차러 가니까 남경필 의원이 사선이 때는 맡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 그거 하나 맡아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 사찰 받은 거는 무척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고 다른 의원도 사선 의원이 저럴 정도면 초재선 의원 우리는 얼마나 더 했겠냐 하면서 집단화돼갖고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집단화되지 않잖아요. 왜냐면 네가 부인 게 조금씩은 다들 있었어. 우리가 사찰 받았으면 뭔가 있었겠지 하는 이런 측면이 충분히 추정할 수 지금 있다는 민주당 겁니다. 쪽에서는 그렇다면 예. 아니 그 자기 당내 예. 인물 사선 중진도 저렇게 뒷조사하는데 예. 그럼 우리도 당연히 했을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오늘 보도가 나왔고 한나라당 추이를 좀 보는 거죠. 일단은 예. 간을 보고 그리고 있는 거다. 한나라당에 이제 이렇게 추정해갖고 막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야당 의원에 대한 뒷조사는 안 했냐? 이게 만약에 한두 개 정도라도 근거가 나와야지 치고 나갑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데 저렇게 했을진데 추정으로 우리도 했지 않았겠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라. 그럼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야유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자기 식구들도 못 믿는 예. 정권인데. 네, 그거는 이제 대변인이 논평할 거예요. 그 정도 그 수준에서. 정도는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남경필 의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그러면 전 의원인 본인 정도도 사찰 대상이 들어갈까요? 현직도 아닌데? 네, 저는 아마 현 정권하고 한나라당에서 네. 상당히 그 예의주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몇 번이고 이게 뒤를 뒤졌고 제가 질문을 잘못한 아마 여러 차례 뒤지지 않았겠냐. 깔때기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요. 네. 저도 뒤가 구리죠. 모르는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컹 여보세요. 그럼 남자 목소리 나면은 혹시 검찰인가 해갖고 여보세요. 그럼 제가 예 여보세요 정봉준인데요. 확 죽어버려요. 근데 뭐 의원님 뒤가 어떻게 부르십니까? 살다 보면 뒤가 구린 일이 여러 개가 있겠죠. 네? 그 내가 뭐 혹시 잘못한 거 있나? 혹시라도 있는가? 네, 혹시라도 있는가? 정치인들은 없을 수가 없죠. 다만 그게 본인이 정말 깨끗하게 하는 와중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인지 아니면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한 일인지 이런 거거든요. 뭐 도덕질 하려고 접근한 거냐? 하다 보면 실수한 거냐? 이런 거죠. 친구들하고 야, 그거 뭐 하는데 뭐 술 한 잔 마시자 하고 한 친구한테 두세 차례 술을 먹은 게 사업하는 친구는 향후로 뭐라도 꼼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친구 뭐 건설회사 하는데 걔들 뭐 세무조사 받는다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선거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 지역에 무슨 신고도 들어가고 고소도 하고 고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은행 계좌 조사한다고 동사무소로 연락 오고 지금 우리 계좌 다 뒤져요 또. 그럼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다 보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100% 클리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 있어요, 세상 사는데? 저는 뭐 뒤져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올 게 거의 없는데, 저는. 투자 받는 과정에서 뭔가. 그래서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네. 덜컹덜컹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한나라당이 이 사안을 가지고 초선이든 재선이든 중진이든 간에 들이박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파이터 근성이 없는데 설사 자기가 좀 구린 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건 치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고 나가는 사람은 또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보거든. 그렇군요. 한나라당 의원들 놓고 한번 특강 한번 해야 돼. 어쨌든 그런 사실 수위 높은 발언들은 의원끼리는 왕왕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된 거고. 근데 농담이지만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실된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 사안은 사실 그 발언 자체보다는 이게 이제 조중동 언론에서 보도됐다는 거. 그러면 그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치할 수 있는 지금 정치적 정황들. 예. 정동 중에 중앙일보가 물범은 상황 아니냐, 뭔가.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정권 힘이 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아니겠느냐. 재미있는 게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잖아요. 중앙일보하고 우당탕탕하고 끝날 일이죠, 이게. 네. 뒤이어서 전 언론에서 다 보도해요. 다른 신문은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써. 네. 더 많은 얘기를 써. 걷잡을 수 없이 뚝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이게 한 언론에서 쓰고 미디어법도 통과됐으니까 청와대에서 쫙 통제하면서 들어갔겠죠. 못하잖아요, 지금. 언론이 터졌어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조중동이 현 정권하고 딱 밀착하게 된 큰 중요한 접착제 중에 하나가 종편인데. 종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종편의 광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왜 KBS ETV 광고사가 없애버리고 그걸 종편에 주고 광고 TV 그랬나요? 그렇게 해석들 그런 하죠. 소리 계속 돌죠. 예, 수신료 인상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광고를 저쪽에 주고 수신료 그러니까 종편에 줄 광고료를 수신료로 대체한다. 수신료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신하는 거죠.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KBS 주고 자기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여기 광고료를 갖고 조중동에서 주고 종편 만들고. 그 결국 국민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 돈으로 대주는 거죠. 근데 이재호 전 의원도 KBS 수신료 인상 반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용석 의원을 이재호 의원이 공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공천을 했답니다. 어쨌든 제 말은 종편이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이거 안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무언가 언론사 내부의 지각 변동이 있은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저는 작심하고 보도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연찮게 기자 하나가 사고 친 게 아니에요. 하긴 필터링이 몇 차례 됐겠죠. 그러면 이게 데스크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 이거 팩트 맞아? 확인해봤어? 몇 차례 걸쳤고 확인했겠죠. 사실 예를 들어서 현 정권에 대해서 그나마 각을 세운다는 MBC조차도 시사방송 같은 거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필터링 엄청나게 하거든요. 자기 검열도 하고. 근데 그렇죠. 조중동 내에서 현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보도를 하면서 필터링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MBC 성접대 검사, 향 검사였었나요? 뭐였었죠? 그때 이름이 성접대 검사 PD 수첩 보도할 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했더니 파업으로 사장이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내부 검열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지금 언론 통제되는 상황인, 언론이 통제됐다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잡혀가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내부에 균열이 있는 거죠. 몇 점 먹어봐라. 그런 거다. 한번 잽을 날렸는데 다른 언론에서 또 다 같이 보도해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 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정치적 함의를 풀다 보니까 중요한 거죠. 아직도 풀 게 많은데 일단 다음 주에 또 사건 하고. 터지면 또 계속 풀죠.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는 야당 얘기 좀 해보죠. 은평 재보궐선거 이 중에서 핵심이 재보궐선거 핵심이 은평을이고 이재호 전 의원이고 이재호 의원이 친이계의 핵심이고 친이와 친박의 대결 구도에서 이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전부 다 이제
연결고리가 여기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재호 전 의원이 복귀한다. 예. 그럴 경우에 여당 내 역학도 변할 것이고 야당도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텐데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아요. 현대스코어.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재호 전 의원이 만약 복귀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더 강성 드라이브로 갈 게 뻔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친이 체제가 레임덕이 왔다고 보고 친박의 정리, 중도층의 정리, 야당과의 관계 정리 이런 게 어차피 타협을 둘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성 드라이브로 가면서 내부적으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근데 그건 뭐 지금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일단 그 이전에 야권을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어디 가서도 계속 물어보는데 요즘 말을 좀 이분에 대해 삼갔는데 저는 이 사진 보면은 제일 옆에 이제 이상규 후보가 서 있어요. 민주노동당. 지난 6.2 총선 때 민주노동당의 희생과 야권 연대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무서웠거든요. 그랬죠. 예, 그리고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최근에 삼박자가 맞았다. 일테면 강기갑 대표의 강경한 정체성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줬고, 그리고 야권 연대. 이게 희생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희생은 무척 부드러운 모습이죠. 최근에 이정희 대표를 뽑으면서 젊은 도전 정신을 보여줬다. 민주노동당이 여러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건 스스로 만든 거죠. 그렇죠. 정치력입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이 양보하면서 야권 연대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지리멸렬해질 것이다라고 진보신당 쪽에서 봤는데 역으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6.2 지방선거 때 뭐 인천에서도 그 기초단체장, 구청장 뭐 두석 주고 거기서 당선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울시장 양보하고 강기갑, 이정희, 이상규 이분들이 자기 선거하듯이 헌신적이 뛴 부분이 오랫동안 각이 남아있고 그렇죠. 이상규 빚을 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후보가 한명숙 선대위 위원장을 맡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야당이 이 6.2 지방선거 승리에 취하지 않고 이 상황을 무척 엄중하고 치열한 상황으로 봤다고 한다면 은평 아니면 광주에서 민주노동당에게 한석을 과감하게 양보하는 그러니까 야권 연대는 결국 여론조사로 하면 민주당이 제일 1등 나오거든요. 여론조사를 하자 뭐 객관적 방식으로 하자 하면 늘 민주당 중심의 야권 연대예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때 한번 그렇게 빚을 진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빚을 갚는 정신으로 한번 임했으면 왜 그렇게 못하냐 이겁니다, 민주당은 근데. 도전 정신이 부족한 거죠. 도전 정신. 무언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 정신. 그래서 이 기회에 다가오는 전당대회 최고위원도 정봉주 이런 사람을 좀 도전할 줄 아는 사람들 좀 바꾸고 지도부의 지각 변동을 좀 일으켜야겠다. 아니 이거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민주노동당과 지지율 역전될 수 있어요. 쭉 잘 가다가 그래서 자기를 뽑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시면 어떡합니까? 아닌데 지금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은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고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자기가 가진 거를 내놓지 않고 자기 걸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수구입니다. 민주당이 수구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 이번 은평을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객관적 단일화가 아니라요. 양보하는 단일화죠. 양보하는 그러니까요. 단일화. 제가 뭐 장상 총리를 장상 후보로 그만둬라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이 크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보고 민주노동당 이런 데 빚진 만약 이번에 민주노동당 그 논의하기 전에 민주노동당에게 두 석 중에 한 석 과감하게 양보하겠다. 당신들 찍어라 어디로 갈지. 그럼 우리 안 내보낸다. 이걸 정세균 대표가 선언하면 욕은 무지하게 먹었겠죠.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내부에서 욕을 씹을 먹고 부십 바깥에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는데 조금 그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본 것 아닌가. 그 상황이 안이하게 본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랬다가 이제 제가 대안을 얘기하면 막 웃잖아요. 그래도 이길 줄 안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것까지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뭐 하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작전이 뭐예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길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길 줄 알고. 지금 어제 가니까 뭐 어떤 우리 민주당 당직자가
강용석 사건 터지고 이재호 의원이 강용석 의원을 공천했다는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놈 이재호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집에 가라 그만. 그런 정신으로 민주당 젊은 당직자라고 하면 부끄럽다 가라 집에. 네? 요행을 바래요. 민주당은 보면 아무것도 안 제가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민주노동당이 최근에 3박자 맞았는데 그건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렇죠. 자기의 껍질을 깬 결과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정치를 제일 잘해요 보면. 자기 껍질 건데 유연하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사실- 걸 다 내보내려고 그러면 내주려고 그러면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한 내주려고 하는 이런 멀리 보고 하는 정치, 젊은 도전 정신, 깨려고 하는 자세. 뭐 이긴다 진다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봉도사라 그러니까 맨날 그거 맞추는 것만 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있는데. 만약에 졌어요. 예. 졌을 때 야당 여당 전체적인 정국에 대한 총평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한나라당은 그 전국 이제 이기게 되면 전국이 자기 주도적으로 넘어왔다고 하면서 정비에 들어갈 거죠. 정비하고 일정하게 그 이후에 강경 드라이브로 다시 이제 선회할 거라고 하는. 지역구 하나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의 승리가 아니죠. 네. 이제 그건 한나라당 말씀드렸고, 네. 민주당은 아마 후폭풍이 클 겁니다. 굉장히 크겠죠. 예,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조차도 민주당과 보합을 이루거나 네. 경합이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에게 다소 밀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민주노동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런 양보하지 않는 자세, 크게 보고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광주 이분들 정치식 수준이 높은데 그렇죠. 언론에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좀 나봐라. 민주당은 영남의 한나라당과 똑같다. 이런 보도도 막 나와요. 그러면은 무척 비판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민주노동당한테 광주에서 진다. 그다음 은평에서도 진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후폭풍이 크고 이 지도부에 대한 비판 혹은 지도부 쇄신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당 무슨 쇄신파는 그러니까 뭐 힘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비판하는 걸 듣고 그 비판하는 쪽으로 당이 급격하게 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그러면 진다고 하면 네. 광주에서도 민주당이 져버리는 것. 그나마 그게 사실은 이 야당의 큰형 노릇을 하는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전혀. 예. 그 민주당을 뒤흔들어서 좀 개혁하고 예. 변화시키고 정신 차리게 할 예.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이 광주에서 이번에 져버리는 민주당 것. 전당대회 최대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최인지. 예? 최인지. 예, 오바마가 내세웠던 변화. 지금 한나라당도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도 그러고. 한나라당은 변화 실패했죠. 안철수 대표를 뽑으면서. 막 변화하려고 노력했죠. 발버둥 그 한나라당 변화의 종착점은 결국 거기였었다. 네. 이런 뭐 보도가 나오는데 어쨌든 변화해야지 산다라고 하는 이 아젠다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가장 그럼 둔감하다. 단일화를 못하는 민주당이 단일화를 못하는 민주당 내부의 가장 큰 내부의 원인은 역학관계예요. 역학관계 요 좀 자세히 얘기해. 예,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계보가 있는데 계보. 계보라기보다 계파별 네. 그게 있는데 정동영 아니 그 계파가 아니고 이게 이제 합당한 지 지금 뭐 한 2년 됐는데도 네. 여전히 그 국민의당 구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 이 간에 골이 깊어요. 감정적 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천 과정을 보면서 내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마 그 골을 뛰어넘지 못한 결과다. 이 결과가 이렇게 공천에 나온 것이 아니냐. 예.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동영계, 뭐 손학규계, 정세균계 이런 그분이 아니라. 후보자들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나와서 만든 열린우리당, 다시 합당해서 만든 구민주계와 열린우리당 이 둘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힘과 힘이 충돌하다가 공천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무도 안 물러서고 물러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과 힘이 충돌할 때는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장상 후보 본인이 던지면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그 정치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데 본인이 못 던져요. 이유는 뭡니까? 예, 본인이 못 던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본인이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현 정치인 중에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던질 게 없잖아요. 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지금 당직도 그래서 없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걸 밝히는데 강용석 현 의원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해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대단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줄 알아. 보통 사람들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 의원이 있다는 것조차. 그렇죠. 근데 정치 생명이 뭐 대단한 게 그럼요. 있다고. 정치 생명이- 소설인데 게다가. 정치 생명. 아니 저쯤 됐고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 그럼 사람들이 본인도 한 먹어주죠. 번밖에 안 했잖아. 그리고 본인은 현재는 무관의 재앙 아닙니까 제가. 본인은 정치 생명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식적인 정치 생명이. 의원님이 이걸 열심히 보는 의원님이 몇 분 계세요. 아, 많아요. 어, 보좌관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부천 네. 막 이런데 그 은평에서도 많이 본다고 또 이제 댓글 올라오고 그러는데 의원이 한 분이 저한테 왔고 정 의원 어떻게 원했는데도 나이가 좀 있어요. 그분도 초선인데 어떻게 원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방송 활동을 해요. 무슨 방송이었더니 정봉주의 피스인가 뭔가. 피스. 예, 네.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시겠어요? 그랬더니 난 방송 울렁증이 좀 있어서요. 의원들이 본회의에 가서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 팬카페를 보고 그 쓱 옆에 있는 분이 보니까 누구야? 그랬더니 정봉주 의원이요. 그랬더니 쟨 도대체 왜 저래?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죠. 부러웠기도 하고 한편으로. 팬카페를 갖고 있지 않나 무슨 피스에 나오지 않나 이게 영어로 읽으면 피스야 피시 아닌 피시야 피스. 피스 브로식을 읽었나? 피스 이게 이제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좀 심각한 충격으로 그러니까 뭐 질환 얘기는 아니지만 심각한 충격으로 와서 민주당이 차라리 진행이 낫겠어요. 정말 변화에 갈증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해서 실질적 또 실천으로 옮겨가는. 아니 여기서 이겨보십시오. 예. 민주당이 우리가 그냥 단일 안 해도 이기네. 여기서 이기면 제 단정적으로 여기서 이기면요 2012년 총선에서 지고 2012년 대선에서 집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정신 못 차리거든 이기면 여기서는 차라리 어떻게도 이긴다. 어떻게도 이긴다. 저도 아주 박살이 나고 그 광주에서도 져서 사면초가에 몰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차릴까 말까. 아니 대선에서 지고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죽을 수준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 보면 있으니. 민주당이 지금 재보선거 4전 전승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6위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정신 좀 차려야죠. 저를 포함해서. 박살이 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청자 뭐- 여러분 민주당의 중요 의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중요 민주당이 한 적도 있었던 전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17대 의원으로서 심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참고로 지금 의원이 아니고요. 한때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고 있지 지금 않은. 제 입을 무서워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봉주의 필수. 정봉주의 필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동안은 매주 합니다. 1년 동안요. 한 달 동안은 일단 매주 해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빠갖고 할 줄 알지 몰라요. 매주 할 텐데 많이 안 봐주시면 한 달만 매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출연료도 있으니까 꼭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